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. 아유, 세금 이야기 늘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? 근데 사실 우리 생활이랑 정말 가깝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딱 정부 발표 자료만 가지고 매년부터 당신의 지갑 사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핵심만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개편안 큰 틀에서 보면요. 경제 활력을 좀 높이고 또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미래 대비랑 재정 건전성 확고 이런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. 이 언뜻 보면 좀 서로 부딪히는 목표 같기도 한데 이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건 기업 관련 세금 변화인데요. 법인세 최고세율이 다시 25%로 올라가고 그 증권거래세율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서요? 이게 어떤 배경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그 법인세 최고세율이 24%에서 25%로 1%포인트 올라가고요. 다른 과세표준 구간세율도 같이 1%포인트씩 환원됩니다. 이건 이전 정부의 감세 기조에서 좀 방향을 바꿔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증권거래세율 내요. 코스피는 0%였는데 0.05%로, 코스닥은 0.15%에서 0.20%로 다시 조정이 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게 또 별도로 붙습니다. 농특세가 또 붙는군요. 네,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있잖아요. 이것도 다시 강화되는데요.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면 해당돼서요. 이전 50억 기준보다 과세 대상이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기업 쪽은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좀 늘어나는 방향이네요. 그럼 개인, 특히 우리 가족 단위의 변화는 어떤가요?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?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추가되는데요.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씩 최대 2명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. 한 명당 50만 원씩이요? 네, 예를 들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자녀 2명이다. 그러면 기본 한도 300만 원에 100만 원이 더해져서 총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고요. 그렇죠. 소득 자체를 줄여주니까 실제로 내야 할 세금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. 네네. 교육비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초등학교 1, 2학년 자녀들이 다니는 그 예체능 학원비 있잖아요. 이것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%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이번엔 세액공제군요. 네,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라서 사실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. 자녀 교육비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. 주거 관련해서도 변화가 좀 있네요.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말이죠? 네, 맞아요. 이전에는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무주택 부부가 직장 같은 이유로 주말 부부처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경우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부부 합쳐서 연 1,000만 원 한도 내에서요. 이건 주거 안정을 위한 좀 실질적인 지원 확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. 그리고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좀 넓어졌어요. 기존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지역 구분 없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미래산업 지원책도 눈에 띄던데요. 특히 K 콘텐츠, 웹툰 관련 지원이 좀 흥미로웠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특정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.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5%,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10%의 세액 공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. 아무래도 K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더 높이려는 거겠죠. 네, 웹툰 업계는 희소식이겠네요. 네. 그리고 또 AI나 차세대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기술 R&D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기술 범위도 더 확대되었습니다. 예를 들면 생성형 AI라던가 AI 서비스용 데이터 센터 구축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쪽은 부담이 좀 늘고 개인, 특히 특정 그룹에는 지원이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금은 더 거치는 건가요? 그 부담은 주로 누가 지게 되는 걸까요? 정부 예측으로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연간 한 8조 1천억 원, 그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8조 원 이상이요? 꽤 큰 금액인데요. 네.
주로 이제 법인세랑 증권거래세율 환원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. 세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부담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면에 서민이나 중산층, 특히 다자녀 가구나 월세 거주자, 또 특정 산업 종사자 같은 분들은 세제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, 오늘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변경 사항들을 쭉 살펴봤습니다. 법인세율 환원부터 자녀 관련 공제 확대, 미래 산업 지원까지 정말 꽤 폭넓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네요. 네. 이번 개편안은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 확보, 그리고 민생 안정, 또 재정 건전성, 이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 목표들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각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됐는지,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. 네, 맞아요. 세금 제도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.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사실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. 혹시 당신의 상황에 맞는 변화는 무엇일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예상치 못한 절세 혜택을 발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.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에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랜드스리와 함께해요. AI 시대 부동산 문화를 속도하는 랜드스리 연구소 랜드스리 연구소 랜드스랩